요즘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유업체와 낙농 농가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국내 한 유업체가 직원의 월급 대신 우유와 유제품을 대신 지급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업체들과 낙농 농가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난국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업체들과 낙농 농가가 힘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과거에 우유는 건강 음료에 속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건강 음료가 나오다 보니까 우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에 따라 1인당 국민 우유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 정점을 찍던 우유 소비량은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소비가 없는데 생산이 유지되면서 재고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유 재고량이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유는 아기들이 먹는 분유가 아닙니다. 우유를 한번 생산하게 되면 이 우유는 액체로 보관했을 때 쉽게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유를 말려서 분말의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유의 재고량은 바로 우유가 얼마나 팔리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건데요. 이렇게 분유의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는 없고 우유의 생산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유의 소비가 많지 않다면 생산량도 줄이면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 한 낙농 농가에서 이렇게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젖소는 수도꼭지가 아니라고 말이죠. 실제로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하거나 유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선염이나 유방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젖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젖소가 젖을 짠 이후에는 반드시 젖을 계속 짜줘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짠 이후에는 수급 조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낙농 농가에서는 사육 두수, 즉 젖소의 마리수를 조절함으로써 이 수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젖소를 키우는 단계를 보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젖소는 2년 정도 키운 이후 송아지를 출생을 시키고요. 출생 이후에부터 젖소에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년 후에 있을 우유의 소비량을 예측을 해서 낙농 농가들이 2년 전에 이미 사육 두수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사육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가 적어진다면 수급의 논리대로 우유의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의 가격은 매년 오르고 있죠. 거기에는 바로 정부의 정책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원유 가격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낙농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낙농 농가들과 유업체들이 원유의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낙농 농가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공급하는 원유의 가격을 더 높게 불렀고요. 반대로 유업체들에서는 자신들이 공급을 받고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을 계속 낮게 불렀습니다. 마찰이 굉장히 많았죠. 게다가 우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유의 공급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하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낙농 농가들은 젖소에게 사료해주는 사료를 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생산 설비를 유지해야 되는 비용도 계속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낙농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런 낙농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유 물가 연동제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원유의 공급 가격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매년 원유의 공급 가격이 늘어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년 우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유 가격이 계속 비싸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유업체들은 국내에 있는 낙농 농가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렴하게 물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해외 업체들로 눈길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낙농 농가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내 유업체들이 국내 낙농 농가로부터 반드시 일정량의 원유를 사야만 하는 할당제, 즉 쿼터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유업체들은 우유가 팔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 원유를 정부가 정해준 양만큼 매년 사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의 가격은 우유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은 우유의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우유를 마시는 어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다양한 건강 음료들이 나오면서 국민적인 우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의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사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업체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해외 업체들과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상상을 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바로 미국과 유럽, 뉴질랜드와 중국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은 드넓은 초원 위에서 수백 마리의 젖소를 키우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축사에서 아주 열심히 힘들게 젖을 생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우유 사업을 개선시킬 만한 혁신적인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넋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아직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유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겠죠. 저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도 지키고 우유 산업과 그리고 낙농업체들도 살릴 수 있는 우유 마시기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을 잇는 남자였습니다.